그러면 지금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수익 난 종목을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살 때보다 팔 때가 정말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매도 타이밍 잡는 법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매도 타이밍 이게 많은 분들이 다 힘들어 하시는 거죠. 매도 타이밍 잡기가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사실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올해 1월에 $900 찍고 주가가 거의 반토막. 그래서 $500에 다시 사고 다시 지금 보유. 네. 얼마나 해피합니까? 천슬라 됐을 때 네. 딱 팔았으면.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그냥 욕심이고요. 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과거 차트를 보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이 환상에 사로잡히세요. 네. 근데 그런 건 진짜 없어요. 저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네. 차트 보고요. 보조지표, 거래량, 외국인 매매 동향 다 대입을 해서 저만의 공식을 만들어 보려고 엄청 애쓴 적도 있어요, 예전에. 네. 근데 결론은 뭐냐?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한 달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죠. 네네. 이거만 하면 되겠다. 다음에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요. 아, 완벽한 하나의 방법은 없다. 없어요. 그런 거를 뭐 차트나 수급 보고 하기는 불가능하고 주가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고 기업이 변하는데 그리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해 테슬라가 중간에 폭락했던 이유도 사실은 전기차는 잘 팔리는데 뭐 비트코인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갑자기 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얘기를 네.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좀 일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막 진입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가 빠졌는데 결국에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1,000 넘어갔던 그쵸.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투자를 이제 할 때부터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이 기업을 예를 들면 난 테슬라를 앞으로도 로봇 사업도 하니까 성장하는 거 끝까지 나는 한번 보겠다. 그럼 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빠지면 지분을 계속 모으고 다만 내가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는 이유가 훼손됐을 때 파는 거죠. 네. 뭐 만약에 전기차가 이제는 뭐 너무 대중화가 돼가지고 테슬라 전기차가 생각보다 이제 점유율이 낮아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네.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반대로 간다. 테슬라의 기업이. 그럴 땐 팔아도 돼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들어간 목적이 그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이 회사랑 나는 함께 가겠다. 같이 성장해보겠다. 이런 목적이면 애초에 목표가 설정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예. 다만 이제 동반자적인 관점이니까 테슬라가 나를 배신한다면 이제 그때 털고 나가는 거죠. 예, 그건 거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테슬라처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안 좋은 섹터가 항공이나 여행 업종이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분명히 여행은 언젠가 갈 텐데 이런 목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쪽 리오프닝 테마주를 샀어요. 샀으면 이 항공이나 여행주가 뭐 코로나 전에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사실 아시겠지만 실적도 안 좋았고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는 없는 업종이에요. 네. 근데 워낙 빠졌으니까 회복하겠죠. 이게 회복만 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네. 네. 뭐 적게는 20에서 많으면 50%도 수익 날 수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로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건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가를 딱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항공을 3만 원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그러면 목표를 4만 원으로 잡는 거죠. 정확히 정해놔야 돼요.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섹터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투자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매도할 때 전략이 딱 나오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세요. 그쵸. 그냥 올라가면 좋고 빠지면 스트레스 받고 빠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애초에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가지고 그냥 전투만 한 거예요. 네. 이겼나? 이겼으면 이제 이겼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플랜이. 예.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야 결국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전투만 이긴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가 적합하네요. 네. 그래서 수익난 종목을 매도하는 거는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시고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내가 20-30% 수익을 목표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트레이딩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럼 손절도 정해야죠. 뭐 난 10% 이상 손해보면 팔겠다. 이건 명확히 정해야 돼요. 가격대를. 근데
아까 테슬라처럼 나는 동행하겠다. 그런 경우는 손절도 없어요. 손절 자체가 가격 자체가 없어요. 반토막 나도 가져가야 돼요. 내가 믿으면. 얘 아무 이상 없다.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테슬라 물려 계셨던 분들은 그런 마인드로 하셨으면 지금 돈 벌었잖아요. 그쵸. 계속 샀을 거 아니에요. 빠질 때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 뭐 정답은 없고요. 이게 들어갈 때, 난 이 종목을 정말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10%, 20%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할 건지 좀 명확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익절하는 타이밍도, 손절하는 타이밍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손절 타이밍 잡는 법이라는 이제 질문도 있는데, 이것도 뭐 대답이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이건 다 성향이 다르니까 무조건 뭐 7% 밑으로 가면 손절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손절을 칼같이 해야 된다 뭐 손실 좀만 나도 해야 된다 뭐 빠른 이런 손절 뭐.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거는 매매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자산 증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트레이딩 하셔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이면 손절이 생명이죠. 매일매일 내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졌을 때 무조건 잘라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빠졌을 때 손절할 게 아니라 더 들어가야죠. 사실은 좋은 기업이라면. 그쵸. 그래서 손절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업이라면. 단 손절은 언제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이 회사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전방산업, 예를 들어서 투명 교정기 시장이 열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열리는 거예요. 보철기, 그러니까 이런 쪽이 더 계속해서 가격이 싸니까 이것만 커지고 투명 교정기가 그리고 나중에 분위기를 봤더니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뭐 예를 든 거죠. 그럴 네. 가능성은 낮지만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주가가 빠져 손절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체크하시면서 네. 저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도 타이밍 또 손절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